네, 시청자 여러분, 월요일 오후장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장 마감으로 가는 막판, 또 역전을 노리는 주주의 세계로 본격적으로 오후장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시장 흐름이 극명해요. 네. 지수보다는 종목. 이게 딱 지수에도 확연히 드러나면서 코스피는 보합권에 계속 갇혀 있는데 코스닥이 1%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수보다 종목 장세 힘이 확연하게 좀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장이 종목 장세가 좀 매매하기가 개인 투자자분들로서는 더 좋은 장이잖아요. 개인분들은 물 만난 거죠 지금. 그래서 그쵸. 저도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같은 큰 주식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장이 좀 한동안 계속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디램 쪽 큰 업체들이 지금 주가가 크게 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장의 유동성이 중소형주 쪽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이제 오후 정도 봤을 때 엘트리온 헬스케어가 갑자기 오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중소형주 즉 바이오 쪽에 대한 유동성 역시 충분하게 아직은 시장 주도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종목 장세 속에서 코로나로 저변을 넓힌 종목들 또 바이오주 중심으로 조금 더 코스닥 시장의 개별주들의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런 중소형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한 장이니까 여기서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장 박자를 잘 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늘의 주주의 세계 첫 번째 이슈 살펴봅니다. 오늘은 코로나주의 날이에요. 뭐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고 워낙 이제 순환매가 돌고 돌다가 좀 쉬고 있었던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를 필두로 한 코스피 이제 언택트 대장주들이 강하고 코스닥 시장 이제 시즌을 중심으로 한 또 코로나 관련주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코스피 시장 쪽부터 보죠.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이제 다시 물 만난 겁니까? 다시 물 만났죠. 지금 세 종목 차트가 거의 똑같았어요. 신고가를 썼다가 한 달 동안 횡보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모든 증권사에서 모든 우리 투자자 패널분들께서 네이버 카카오 하자고 얘기했는데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것이 오늘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것이 아닌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이익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스마트 채널, 뭐 카카오는 뭐 톡보드 광고 이런 광고 쪽 매출 자체가 2분기보다는 3분기가 성장되는 게 극명하게 보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네이버 쇼핑 보면은 뭐 아시다시피 저도 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을 해가지고 네. 이게 5% 정도 적립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쿠팡이나 다른 업체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안에서 검색해서 바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제 대금 증가 추이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카카오에서 오프라인 샵을 가는 것보다는 네이버 쪽에서 혹은 카카오 톡보드에서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하고 쇼핑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실적 증가 추이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으니 일단은 계속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가장 궁금하신 분들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5% 떴는데 올라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인데 뭐 이런 말씀 드려요. 지난주 내내 말씀드렸는데 왜 굳이 오늘 사셔야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쉴 때 네이버, 카카오 계속 담아가자는 그렇죠. 얘기 했었으니까. 그리고 일단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상승이 더 나오면은 일단 3분의 1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다는데 그때까지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적절히 한 번씩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끌고 가는 거네요. 이게 카카오 기준으로 목표가가 컨센이 거의 30만 원대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올라오면은 그게 목표가가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한번 저항이군요. 그 저항이 한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는 아시다시피 아마도 삼성전자가 크게 올라오지 않는 이상에는 2200 박스를 뚫기가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끊어가는 게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 계속 저희가 이제 모아가자, 쉴 때 이제 모아가자라는 의견들을 정말 많이 주셨고 오늘 다시 한번 뿜고는 있는데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에 조금 더 갈 때 이제 한번 수익 실현을 하자는 건데 그러면 다시 들어가게 또 가격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아마도 장중에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식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가격 메리트가 있을 수 있는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시간적으로 시간 가치 향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처럼 한 달 반 동안 좀 기었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2차전이 날아가고 바이오 날아가고 있는데 이거 카카오 들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 한 달 동안 굉장히 힘들었을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적당히 수익을 챙겨가면서 아.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게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횡보할 때 그때 들어가는 또 다시 기회를 들어가면 좀 됩니다. 찾자. 아, 네이버, 카카오, 이제 NC소프트 이쪽은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고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고점인 거죠. 계속 지금 긍정적이기 때문에 더 볼 수 있긴 하지만 한 번씩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가고. 근데 코스닥 쪽을 보면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가 코스피에 있었다면 시젠과 같은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오늘 사실 뭐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원격진료 쪽에서도 움직이다가 이쪽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고 다른 쪽에서 좀 더 그러니까 바이오 쪽이 오히려 더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쪽은 매매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장에서 선택한 것이 그것이 진짜 시장의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젠이라든지 진단키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최근 나온 데이터를 살펴보면은 5월 달 진단키트 수출 금액이 4월 달부터 좀 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6월 현재 입장에서 할 때 코로나가 가장 사상 최고치를 수치를 경신하면서 아마도 6월 달 수치는 늘어나긴 할 텐데 이게 수치는 늘어나고 있긴 하더라도 우리가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아마 한 2주 전에 한 한국경제TV 기사를 보시면은 원재료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출한 것보다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쪽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 네.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 부분이 저는 일종의 주도주에서 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주도주가 더 이익의 고점이 나온 것 같을 경우는 더 이상 주도주가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무조건 주식을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긴 하지만은 특히 시제는 우리 주주분들이 엄청 많아요. 네. 엄청 많은데 일단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저는 물량을 좀 줄여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이게 이 고점을 논하는 것 자체가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에 대한 표현은 잘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윗골을 보세요. 지금 네.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는 상승폭이 견조한데 진단키트 시즌 쪽에서는 확실히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부분은 코스피 쪽의 언택트 대장과 코스닥 쪽의 이 코로나 관련한 진단키트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좀 다르게 볼수 실적에 대한 고점에 계산이 서지 않는 이 네이버, 카카오 쪽은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실적 고점에 대한 계산이 서기 때문에 결국 눈앞에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3,600% 급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절히 이제 뭐 물려 계시던 분들이든 반등을 여기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더 유효한 거네요. 시즌. 일반적으로 주가가 계속 가려면은요. 3년치 실적이 답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 어찌됐든 백신이 개발되고 어떤 식으로 잡히게 된다면은 네. 일단 내년 내후년에 대한 실적을 지금 현재 실적이 잡아먹을 수 있는 표현을 봤을 때는 일단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무조건 팔아야 되고 버려야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 적절하게 올라올 때는 다른 주도주로서 갈아타는 게 일단은 지금 입장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확실히 코로나 쪽에 다시 한번 힘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또 그동안 급등했었던 품절주들 있잖아요. 우선주들은 또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봤을 때 우선주까지 돌고 하락에 나오면 시장에 좀 하락 신호를 보내는 거다라고 이제 의뢰 그동안 시장에서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이 하락에 대한 신호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제는 테마의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후자 쪽에 좀 의견을 드리겠고요. 일단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지금 최근 10년 동안 시장에서 기억을 해보면 우선주가 급등했을 때는 거의 시장의 고점이 맞긴 맞았었습니다. 근데 우선주가 지난주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이 양호하다는 건 봤을 때는 우선주에 대한 보다는요. 일단 시장 순환 매수를 보는 게 훨씬 낫고요. 네. 아마 스타트는 삼성중공 우선주가 끄는 것 같아요. 하락의 스타트를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에서 하락을 한 다음에 시간으로 하한가로 끝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 목요일까지 아우. 시장에서는 네. 누가 먼저 주식을 사느냐의 게임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누가 누가 먼저 먼저 파느냐의 게임이 바뀐 거예요. 탄 돌리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들어가시면은 큰 거 다치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 우선주가 어떻게 보면 이게 우선주의 대장주거든요. 네, 그렇죠? 맞아요. 대장주가 빠지게 되니까는 다른 우선주는 또 이게 아니겠구나.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이 아닌 뭐 제 주위에서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화가 무지하게 많이 왔어요. 빠지니까 사야 되냐고. 그래서 전화 받고 큰일 난다 빨리 끊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단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부류인데 단타 하시는 분들 들어가실 수 있는데 두 번째 부류는 진짜 모르셔가 쳐다만 보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 매매의 관점보다는 시장의 분위기를 읽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최근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주식에 대한 기본 지식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떨어진 분들이 최근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더 많이 알아야지 수익이 된다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우선주 같은 경우 유동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지금은 좀 부담이 있고요. 대처가 좀 힘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지금 우선주들의 급락이 결국에는 하락 신호다라고 보는 예전의 관점보다는 테마의 순환매단으로 보는 것이 낫다. 그러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종목 장세가 유동성이 이끄는 장이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유동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아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오늘 방산주들도 사실 급락에 네.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빅텍이 하락폭 다 줄이고 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어서는 닭고기 관련 주까지 지금 뭐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미국 닭고기 수입 제한한다 이 얘기 나왔는데 이거는 미중과의 관계까지 봐야 돼요? 아니면 종목으로만 봐야 돼요? 일단 종목으로 봐야 되는 게 맞고요. 실질적으로 육계 관련들이 올라가려면은 육계 가격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육계 가격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 거고 지금은 과거에 할인, 마니커 같은 종목들이 진짜로 크게 상승했을 것 같은 경우는 육계 가격 상승세가 며칠 동안 지속된 다음부터 크게 올랐기 때문에 근데 힘이 또 다 빠졌네요. 힘이 좀 밀렸죠 지금. 예, 예. 그럼 이 테마는 아직까지는 정말 테마로서 힘이 아직은 강한 건 아니고. 마니커 FNG 기준으로 하락을 했다가 오늘 첫 양봉이 나왔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한 번에 끝내지는 않고요. 적어도 네. 2, 3일 정도 한 번에 더 가요. 아. 그래서 오늘 같은 매매를 할 것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오늘 더운 게 처음으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일단 길게 보셨을 때 초보까지는 뭔가 테마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윗꼬리가 크게 난 것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기술적으로 한 번 윗꼬리를 메우려는 일종의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 사시지 말고 네. 장 종가 때 매매하셔가지고 단기 매매 위주로 하신다면은 일단 지금은 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지금 워낙 이제 유동성은 풍부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활발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오늘 장 초반부터 강했던 종목들, 뭐 코스피 시장 쪽은 그래도 그 종목들이 견조합니다만 코스닥 시장 쪽은 확실히 진다키트 쪽도 그렇고 상승폭이 다 축소될 때 지금 또 방산 쪽에서 올라오고 네.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변동성은 계속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의 동향에 좀 주시를 하면서 스펙고 빅텍 같은 경우 지금 빅텍은 상승 전환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수는 주춤할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주에 한 번은 좀 수익 실현을 하고 하지만 더 갈 여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CJ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비중을 줄여나가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좀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좀 테마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에는 2차 전지주. 네. 오늘 근데 2차 전지주도 좋고 수소차 쪽도 좋더라고요. 현대차와 이제 LG와의 회동 얘기가 지난주부터 나왔는데 지난 금요일에 좀 반영을 한 건지 오늘은 크게 움직이진 않고 그나마 포스코 케미칼,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은 좋더라고요. 정말 선 반영한 건가요? 일단 선반영은 지난주 금요일날 일정 부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시장에서 요거 부분은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2차 전지 쪽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쓴 쪽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랑 한소케미칼 두 개가 쓰고 있었는데 네. 그날 아침에 중간에 기사를 살펴보시면요. 테슬라에서 응급제 쪽에서 실리콘 복합 산화물 쪽으로 쓰겠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게 아마 테슬라 배터리데이 쪽에서 아마 이제 기사 쪽으로 흘러나온 것 같은데 아마 그게 트리거가 돼서 2차전 쪽을 강하게 끌어올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실리콘 복합 산화물 같은 경우는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한송케미칼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오늘 LG화학 LG 쪽 현대차랑 삼성 일대 LG화학 협업 시너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2차 전지 쪽들이 다시 업황으로 다시 올랐을 때를 좀 기다리는 네. 측면이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날 금요일도 사실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거고 LG화학은 원래 이제 현대차 쪽에 배터리를 납품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일단 주가는 아직은 크진 않는 거네요. 일단 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LG 쪽보다는 테슬라 쪽이 헤게모니를 잡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쪽에 대한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더 유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야 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나라 국내 배터리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산주 올라오면서 시장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앞서서 LG화학 우리가 삼성 S대 그 주가만 보더라도 지금 기점으로 갑자기 빠지고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빅텍도 똑같고 시장 움직임도 똑같거든요. 지금 북한 말 이슈가 계속 시장에 대한 변동성 이것도
계속 장중에 염두를 해둬야 되는 어느 정도의 영향으로 봐야 되나요? 일단 지금 시속 게임이거든요. 아우, 너무 시속- 피곤하네요, 네. 장애. 스페코 빅텍 같은 경우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네. 오늘 아침에 스페코를 지난주에 팔지 못한 주주분께 전화가 오셨어요. 네. 그래서 손절을 쳐야 되느냐라고 하시길래 일단 올라올 때까지 들고 가셔 보세요라고 말씀드렸고 아마 이럴 때 정도 제 현장에 있었으면 팔자라고 전화를 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북한발 이슈 같은 경우는 시장에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한 번씩은 시장이 먼저 빠지던 빅텍 스페커가 올라오든 시속 게임을 왔다 갈 생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종을 매매하시지 않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하락을 이용해서 오늘 잡지 못했던 주식들을 다시 사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기존의 전쟁 관련주를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빠져나오시는 게 맞고요. 항상 이게 시장에서는 양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매매할 때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찌됐든 지금 시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 쫓아가긴 힘들다라는 표현이고요. 네. 그래서 보고 있던 종목들을 떨어질 때, 지금처럼 빠질 때 천천히 분할 매수 해보자라는 표현은 같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북한 그 열병식 관련한 이슈와 더불어서 도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우려를 하는 움직임이 지금 막 포착이 또 되면서 스페코 빅텍이 올라올 때 시장이 지금 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 전체적인 힘을 빠지게 하는 것보다는 계속 장중에 변동성을 주는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정도 변동성으로 봐야 되고 네. 아마 일정이 이제 방산주는 지금 나오고. 지금은 좀 나와야죠 오를 때. 그리고 네. 6월 25일, 6.25까지는 우리가 과거 자료를 봤을 때 북한에서 이런 도발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제가 일단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만약 큰 도발이 나올 때, 예를 들어 SLBM 발사라든지 이런 기타 이게 지금 SLBM 이거 발사가 관련한 우려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뭐 김정은도 거기에 참가를 했다느니 뭐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래서 시장에서 길게 지금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도 한 번은 수익 그렇죠. 실현하고 그래서 가고. 좀 끊어치고 가자. 아마도 이게 6월 25일 전후에 했다고 하니까는 네. 그때까지 시장에서는 한 며칠 안 남았죠. 네. 좀 시장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좀 시장이 과하게 올랐을 때는 끊어 가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네. 지금 다른 시장에 대한 이슈를 다 의미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지금 저희가 막 이 전기차 준비하고 잠시 후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도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 북한 이슈 딱 나오니까 시장에 다 힘이 빠져버리고 방산주 쪽으로 바로 또 쏠리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릅니다.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이슈가 전기차인 더 강하고 여전히 전기차 2차 전지는 주도 섹터로서는 근데 이쪽도 그러면은 시장이 이렇게 불안하면 한 번씩 계속 끊고 가는 거겠네요. 그렇죠. 이미 신고가가 나 있는 상태고 오늘까지 올랐으면 이틀 연속 강하게 신고가 난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상승 채널의 상단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물량을 30% 줄이는 겁니다. 아무리 좋더라도. 네. 줄이고 채널 하단에서 다시 잡고요. 이런 식으로 매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 열병식 준비 관련해서 그리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지금 계속 북한 쪽에서 이제 도발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도 좀 장중 변동성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뭐 잘 가는 쪽에서는 한 번씩 계속 수익을 실현하면서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짚어주셨고 지수가 계속 못 가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영향도 크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 디램 현물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한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근데 3분기 실적은 뭐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쪽에서 올라가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주춤한데 오늘 IT 중소형주 보면 반도체 소재 계속 가죠. 유진테크 가죠. SNS텍 가죠. 가는 친구들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그럼 차별적으로 봐야 되나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인데 3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유는 모바일이랑 디스플레이 쪽이거든요. 반도체는 소폭 개선. 그렇죠. 그러면은 맞아요. 모바일이랑 디스플레이는 주가 보시면 다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그러면- 나중에 좋아진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나중에 좋아지는 건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모바일 관련해서 뭐 카메라 모듈 관련 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을 수 있다는 표현이고 근데 그건 갖고 가는 전략이잖아요. 가지고 가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그렇죠. 이래서 삼성전 3분기 실적 개선이 그렇게 불투명하다라고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곧바르게 5만 5천 이상대로 가려면은 적어도 개인적으로 볼 땐 2분기 실적 발표한 다음에 3분기에 대한 추정치가 어느 정도 쓰여질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그게 7월 초중순 정도 되겠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고
서두에 제가 종목 장세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삼성전자가 그래서 7월 초중순까지는 갇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소형주 쪽으로 매매가 튀는 쪽으로 해보자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고 네. 지금 눈으로 볼 수 있는 쪽이 EUV 쪽이고 소부장 관련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EUV랑 소부장 관련 쪽이 같이 움직이는데 그중에 중첩이 될 수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소재 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들이 실적은 원래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좋았는데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결국 가던 애들이 간다는 거네요. 당분간은 어. 가는 쪽이 더 가는 거고 이 자리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커버하는 종목들이 첫 커버리지가 시작을 할 때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국경제 TV 안에서도 오전 장 시작 전에 이제 리포트 브리핑이라는 걸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끝나고도 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저희 종목 브리핑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종목들을 잘 보시는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네. 잘 볼 때는 그 종목 중에서 목표가 상향이 나온 거라든지 그리고 실적 컨셉 상향된 거 두 개만 보시고 반도체 소재 쪽 하신다면은 아마 그날 매매하시면 굉장히 짜릿하실 겁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유진테크 쪽 그렇죠. 장비 나왔죠, 쪽에서 오늘. 예. 또 리포트가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뭐 솔브레인 홀딩스, 동진세미캔, ENF 테크놀로지 이 소재주 좋은데 더 갈 수 있는 여지. 그럼 이쪽도 근데 한번 끊고 가요? 시장이 불안하면 이런 쪽은 지금 갓 신고가가 나가지고 더 가요? 바닥 대비는 많이 올라온 적이 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을 좀 바라볼 때 올라오더라도 이제 퍼 6배, 7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6배, 7배 정도는 올랐다 하지 않고 11배 정도까지는 가야지 올랐다 하기 네. 때문에 지금에서는 오히려 많이 올라 있는 쪽, 실적 부담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쪽에서 들고 있은 다음에 네. 삼성전자가 올라오게 되면 그때 바톤 터치해서 다시 OLED라든지 아. 이런 쪽으로 바꿔 타는 전략도 네. 일종의 매매를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고 아마도 그게 맞을 겁니다. 오, 좋은 예. 팀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은 가는 친구들이 계속 가고 삼성전자가 올라올 때는 결국에는 하반기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쪽에서 나아진다니까 이제 그때는 그쪽으로 바톤 그렇죠. 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삼성전자 상승할 때 같이 그 아마 포인트를. 삼성전자에서 2분기 실적 콩콩 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거는 또. 그러니까는 그런 포인트를 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종목으로 압축을 해서 오늘의 종목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 크리네사이언스 갖고 네. 오셨는데 이경락 파트너께서도 그 종목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좀 과연 시각이 좀 비슷할지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IT 쪽에서 갖고 왔고요. 디바이스 ENG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거든요. 디바이스 예. 이지 어떤 생소하신 포인트인가요? 종목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얘기를 드리자면 반도체 공정이라든지 OLED 디스플레이 공정을 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오염을 제거하는 세정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디바이스 ENG를 아까 제가 증권사 커버리지 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커버를 많이 하는 쪽은 없지 않아요. 근데 막상 실적을 열어보니까 올해 퍼 기준으로 4.5배 정도, 그러니까 5배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실적 대비해서 커버가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 메리트가 있을 수 있다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일단 세정 장비 하면은 그렇게 다른 종목들 좀 강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 비메모리 쪽 FOUP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실적이 비메모리 쪽에 내년에 꽂힐 거예요. 그러면은 비메모리 쪽 실적 관련주가 그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시장에서 알게 되면은 네. 디바이스 ENG 같은 경우는 지금 수준은 충분히 컨턴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매출 기준으로 1,3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270억 정도. 올해 네. 폭이 5배 하면은 지금부터 싸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좀 매매해 보니까는 신고가 난 걸 따라잡기는 좀 힘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수준이 딱 신고가 직전 자리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기관도 지금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 신고가를 강하게 벗겨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가 같은 경우 일단 2만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신고가 바로 직전에 있는 디바이스 ENG 현실점에서 매매 가능하다. 목표가 2만 원 선까지 또 짚어주신 만큼 IT주 안에서 또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